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 반도체 부족 직격탄, 삼성 애플만 살아남았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5월까지 올레드 스마트폰 76종 출시, 중국산 올레드 패널 생산 확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여기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영향, 이것 등으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 등 플래그십 제품 강자들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DDI, PMIC 등 비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중저가 제조사들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DDI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익성이 좋은 고가 폰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중저가 폰으로는 이 수익성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 많이 팔려야 되는데 많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고가폰으로 이동하면서 중국 업체의 주력 시장인 저가폰 시장이 상대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저가폰 생산이 줄어들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좀 더 고급진 올레드 스마트폰 출시에 여념이 없습니다. 5월까지 모두 76종의 올레드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됐다는 것이죠. 특히 5월에만 20종이 새로 나왔습니다. 중국의 올레드 스마트폰의 출시는 BOE 등 중국 패널 업체들의 올레드 생산 가동률의 증가와 직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LCD 패널의 그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반도체 부족 현상은 결국은 중국의 스마트폰의 주류가 이제 LCD에서 OLED로의 이동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덕분에 BOE를 비롯한 중국의 패널 업체들은 LCD 출고량이 줄게 되면서 LCD 패널 가격이 점점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OE는 화웨이의 스마트폰 몰락 이후 보통 화웨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올레드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레드 패널의 공급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국산 스마트폰이 이제 올레드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급부로 지금 BOE와 같은 경우는 애플의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었었지만 이번에 아이폰 14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애플에서 오더가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것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애플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으로는 줄었다. 그리고 생산량으로도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알아볼 내용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 반도체 부족 직격탄, 삼성, 애플만 살아남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 그리고 전분기 대비 13.3% 감소한 3억 1000만 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 이렇게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여기에 부품 공급까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수요도 감소한 데다가 출고한 스마트폰까지 줄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은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깔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과 인도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인도와 같은 경우는 4.8% 감소, 중국과 같은 경우는 14.1% 감소라는 거대한 감소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중국의 판매량 감소가 더 심했죠. 이것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사더라도 좀 더 고가, 그리고 돈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고가를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가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지만 중저가 시장은 한마디로 죽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7,4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1분기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3억 1000만 대, 그 중에 중국이 7,400만 대를 기록한 것이죠. 얼른 봐도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를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을 중국이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이 판매량이 감소하기 됨에 따라서 중국 중심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던 오포, 비보, 샤오미, 이것이 전체적으로 꺾여버리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작년 2021년 1분기 높은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른 기저효과. 작년과 같은 경우는 중국을 일단 봐야 돼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4분의 1을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작년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대 말,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사태와 연관이 있죠. 코로나 사태가 지금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서 4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4분기부터 다시 꼬그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시안의 통제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오미크론의 확산이 이 영향을 주게 된 것이죠. 인도도 마찬가지로 저가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 이 저가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DI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TSMC부터 나옵니다. TSMC에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봐야 되죠. 그래서 인도와 같은 경우도 저가 스마트폰 생산의 차질, 지금 DDI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것 그리고 여기에 PMIC까지, PMIC 전략 반도체라고 불리는 PMIC 반도체까지 하게 되면서 여기 하나가 혹시 더 들어간다면 모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차질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평균 가격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고가 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가 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판매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3,700만 대의 판매에 그치고 있죠. 이렇듯 스마트폰의 주요 시장인 중국과 인도 시장의 부진, 여기에 글로벌의 수요의 약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통한 사람들이 지갑에 닿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긴장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을 보시면 돼요.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차질, 전 세계적으로 해상 공급망에 차질이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이죠. 중국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기면서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지정학적 긴장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세베로도네츠크가 거의 함락 직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헤르손 지방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쉽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차질, 이 여전한 중국과 인도 시장의 부진, 글로벌 수요의 약화, 그리고 가장 큰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우는 석유값, 원유값이 잡혀야 되는데 원유값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 이러한 상황까지 일어나면서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13억 1천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1.9%, 1.9%라는 것은 거의 성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향이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 볼 때 하향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상당히 고전하는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꼬그라지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은 중국 기업들보다 비교적 공급망 충격을 잘 대응하면서 선방에 따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그러나 지금 보시면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0%, 13.4%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13.4% 하락. 이 13.4% 하락보다는 선방한 거죠. 예, 선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3.4% 그리고 인도와 같은 경우는 3% 중반대 이렇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한 5, 6% 하락으로 지금 감소를 했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만 1.2%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23.4%를 기록하면서 1위를 다시 탈환한 것입니다. 자, 1위는 누가 됐었냐? 샤오미가 됐었다는 걸로 알고 있죠. 이는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로 알려지고 있죠. 삼성전자의 경우 상반기 신모델 갤럭시 S22의 출시, 여기에 중저가 갤럭시 A 시리즈의 판매 호조, 미국 등에서의 선전, 그리고 수요가 급감한 중국에서의 낮은 비중, 지금 중국의 비중 같은 경우는 1%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낮은 비중이 오히려 지금은 큰 덕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의 감소 폭이 한 8.9% 대비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 자, 지금 보시면 1.2% 감소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8.9% 감소. 상당히 차이가 많죠. 보통 한 7%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28%. 이는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인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19% 기록. 1위 샤오미와의 격차가 지난해 1분기 8.2%포인트에서 올해 4.3%포인트로 좁힌 상황. 그래서 중저가 스마트폰의 몰락이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플은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2.2%를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 상위 3개 기업, 삼성, 애플, 샤오미 이 3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 출시된 아이폰 13 시리즈의 판매 호조, 이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3월 자사 최초의 중가 5G 폰인 아이폰 SE 3세대 출시 등의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화웨이 몰락으로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렸던 오포, 비보, 샤오미, 특히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중국에서의 시장이 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오포, 비보, 샤오미, 이 리얼미까지 이 시장을 지배하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덩달아 이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판매 부진 때문이죠. 샤오미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8%나 감소했습니다. 한때 삼성전자를 위협하던 시장 점유율도 12.7%로 주저앉았죠. 지금 위협을 했죠. 한때는 또 1위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12.7%까지 주저앉으면서 삼성전자와 이 점유율 자체가 2배가량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 부품의 공급난. 부품이 부족해지나 지금 고부가가치 스마트폰의 생산이 집중하면서 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거예요. 부품이 부족하게 되면 같은 부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전에 그 이득률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고가의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거죠. 이 이후에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릴 건데 중국이 올레드 패널을 사용한 스마트폰의 출시가 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LCD 패널의 스마트폰이 점차적으로 도태가 된다라는 그런 이유죠. 점차적으로 더 비싼, 더 고급진 올레드 패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가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4G 가격보다 5G 가격이 더 비싸고 여기에 올레드도 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의 단가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더 비싸게도 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4G 부품은 수요가 공급보다 20% 높은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판매는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메인스트림, 지금 주류로 떠오른 5G 부품은 공급난이 해소가 되었고 플래그십 5G의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10% 높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공급 부족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동주 SK증권연구원은 중국 내 공급과 수요 타격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의 올해 출하량은 9에서 13%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고가 제품보다 중저가 제품 판매가 불리하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 위주의 점유율 확대 전략을 가지는 중화권 제조사의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면서 하나를 사더라도 좀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저가 제품은 한번 쓰고 버리는 저가 제품은 이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여기에 좀 더 깔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양적 성장이 가능한 삼성전자와 애플도 올해 출하량이 좋은 편이 아니지만 크게 역성장하는 중화권 업체 대비 부각되고 있다. 지금 중화권 업체들은 중국과 인도의 하락 때문에 완전히 꼬그라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의 수출입증권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지난해 3분기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이 지속하자 고부가 스마트폰 생산에 집중하면서 자, 비메모리 반도체
여기 대표적인 것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DDI, PMIC 이러한 부품들이죠. 이러한 부품들이 여기에 모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뎀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해지자 이 지금 보시면 TSMC나 삼성전자, VIC 이러한 회사들이 하나를 팔더라도 좀 더 고급진 제품을 팔고 싶어 해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단가가 좀 더 높은 제품. 단가가 좀 더 높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급이 부족해지게 되자 고부가 스마트폰 생산에 집중하면서 저가 스마트폰의 출하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대비 공급망 충격 등에 잘 대응하면서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애플의 이 점유율 상승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 비보, 샤오미의 하락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내용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5월까지 올레드 스마트폰 76종 출시, 중국산 올레드 패널 생산 확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5월까지 올레드 스마트폰을 모두 76종 출시했다고 시장 조사 업체 유비 리서치가 22일 밝히고 있죠. 5월에만 20종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AP 그리고 DDI 이란 반도체 부족 때문이죠. 유비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가운데 가장 다양한 올레드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한 업체는 비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보는 지난 5월에만 11종을 선보이는 등 5월까지 모두 21종의 올레드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죠. 그 뒤를 이은 것은 19종을 선보인 샤오미. 샤오미는 2월과 3월에 각각 5종과 7종, 총 32종의 올레드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렇게 올레드 채택이 높아지자 BOE 등 중국 패널 업체의 생산 가동률도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BOE는 조금 애외. 왜냐하면 애플에서 지금 오더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중 올레드 적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화웨이가 미국 정부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새로운 업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BOE와 같은 경우. 더디지만 비보와 샤오미 등 여타 스마트폰 업체들은 올레드 채용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올레드 스마트폰 출시 현황 중국. 올해 5월까지 중국 업체가 출시한 올레드 스마트폰은 76종임. 1월과 2월 각각 12종, 3월에는 18종, 5월에는 20종이 출시되었음. 2월과 3월에는 샤오미의 올레드 스마트폰은 출시하지 않았으며 5월에는 비보가 11종의 올레드 스마트폰을 출시했음이라는 유비 리서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Chinese OLED smartphone shipped until May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OLED용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1월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더 올라가 있다. 퍼센티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대형 OLED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중소형이죠. 중소형 OLED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죠. 이러한 이유로 BOE가 애플 공급선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번 신제품의 공급사에서 빠진 상황이죠. BOE 입장으로서는 다른 것이 필요했는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OLED 채택의 증가로 한시름 놓게 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줄었다. 애플만 선전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꼬꾸라지는 스마트폰 판매량에 비하면 상당 부분 선방했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은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험 속에 상당히 놓여 있는 상황, 여기에 탈중국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물론 중국 자체가 완전히 망하진 않지만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도 점차적으로 LCD에서 OLED로 이동하는 상황, 그리고 전체 TV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우리가 미래를 한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